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그녀의 차가운 손을 마지막으로 잡던 순간 내게 온 한 통의 문자가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지하실 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다. 그 순간 어머니의 관 곁에 서서 그 메시지를 읽으며 마치 세상이 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27살이었고 내 인생 최대의 거짓말과 마주할 참이었다. 나는 지수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아마 지금까지 겪은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나를 해방시킨 경험일 것이다. 만약 여러분도 가족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진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엄마 혜진은 그날 내게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지수야, 네 아빠가 우리를 떠났어. 그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때 순진한 마음으로 나는 아빠가 왜 우리를 원하지 않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어린아이였던 내게 가장 큰 두려움은 버림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 두려움을 매번 이용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는 끊임없이 아빠에 대해 나쁜 말만 했다. 그 사람은 널 사랑하지 않았어, 지수야. 저녁 식탁에서 그렇게 말하곤 했다. 돈도 다른 여자들에게 썼어. 내가 없었다면 네가 어떻게 자랐겠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아빠에 대한 분노는 조금씩 커져만 갔다. 엄마는 나를 위해 희생하는 완벽한 엄마로 내 눈에 점점 더 높이 올라갔지만 아빠는 내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나쁜 인물로 변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아빠와의 좋은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나는 항상 침묵했습니다. 내게는 공유할 만한 좋은 추억이 없었으니까요. 아니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너는 나랑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지, 지수야. 우리 서로에게 충분해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항상 네 엄마는 제게 모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나는 엄마와 함께 살았다. 주변 친구들이 독립을 꿈꾸는 동안 나는 엄마 곁에 머무르기로 선택했다. 심지어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조차 엄마의 허락을 받곤 했어요. 그 아이는 너에게 안 맞아 라고 엄마는 자주 말했죠. 넌 너무 순진해 지수야. 남자들은 널 속일 수 있어. 네 아빠처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빠에 대한 분노가 다시 타올랐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오르셨는지. 남자들은 믿을 수 없어. 아빠처럼. 그래서 27살이 될 때까지 진지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나의 보호자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매일 퇴근하면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내 하루를 묻고 나는 모든 세부사항을 이야기했죠. 마치 우리 둘만의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가끔 아빠도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가짜 슬픔을 섞어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어. 너와 나는 서로를 선택했지. 바로 그 말들이 나를 엄마에게 더 깊이 묶어두었다. 마치 우리 둘이 세상과 맞서는 전사처럼 서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엄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겨우 52살이었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는 몰랐다. 그날 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나는 엄마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깨달았다. 엄마의 친구들은 누구였을까? 숨겨둔 게 있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의 슬픔에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오직 엄마를 보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장례식에서 가장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 엄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던 바로 그때 내 휴대폰에 그 메시지가 왔다. 화면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아니야. 지하실 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손이 떨리며 전화를 끊었다. 대체 누구였을까? 무슨 뜻이었을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 메시지를 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하실에 금고 같은 게 있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전혀 몰랐을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지하실로 내려갔다. 수년간 단순히 창고로만 사용해온 이곳이 이제 나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벽 뒤에 작은 금고가 있는 걸 발견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치채지 못했을까? 금고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시도해봤다. 결국 엄마 생년월일을 넣어봤을 때 금고가 열렸다. 안에 있던 것들은 내 인생 최대의 충격이었다. 100통의 편지가 있었다. 모두 아빠 송을 씨로 내게 쓰여진 편지였다. 첫 편지를 뜯었을 때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딸 지수야, 오늘 네 13번째 생일이다. 생일 카드를 보내는 대신 이 카드에 쓴 말을 네 손을 잡고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네 엄마가 내가 널 보는 걸 허락하지 않아. 그녀는 이혼을 원하지만 나는 널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어. 네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이 편지에 적힌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던 거야. 나는 급히 다른 편지들을 뜯기 시작했다. 내 생일마다 써주신 편지들, 매년 자라면서 겪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 적어주신 메모들. 오늘 네가 14살이 되었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겠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학교 교장 선생님께 전화해서 졸업식 관련 정보를 얻었어. 멀리서라도 그 특별한 날에 거기 있을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내 모든 중요한 날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야. 엄마가 아빠가 널 버렸어라고 말할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야. 편지를 계속 읽었다. 하나하나가 나를 더 무너뜨렸다. 18살에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 날, 나는 구석에서 너를 지켜봤어. 얼마나 커버렸는지. 하지만 내게 다가갈 수 없어. 혜진이 나를 보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작동시키자 엄마와 아빠 사이의 대화가 들려왔다. 녹음 날짜는 아빠가 돌아가신 날 이틀 전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그 아이를 내게서 뺏을 순 없어. 지수는 내 딸이야. 아버지, 혜진아, 난 그냥 내 딸을 보고 싶을 뿐이야. 왜 그렇게까지 나를 그녀에게서 멀리하는 거야? 어머니, 왜냐하면 네가 우리 삶에 없다면 지수는 오직 내게만 의지할 테니까. 그녀는 내 전부야. 아버지, 이건 건강하지 않아. 지수는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 엄마, 그 권리는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 후 끔찍한 침묵, 그리고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로. 이 독은 효과가 매우 빠르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 남자 목소리. 네, 2시간 안에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녹음을 들으면서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가 아빠를 죽인 거였어. 그리고 15년 동안 이 거짓말로 나를 속여왔어. 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는 모두 가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어. 다른 녹음들도 계속 들었어. 엄마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한지 알게 됐어. 아빠를 죽인 후 나에게 그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짓말을 어떻게 할지 계획하는 대화들이 있었어. 지수는 너무 어리니까 속이기 쉬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야.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속이 뒤틀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 시작했다. 27년 인생 최대의 거짓말과 마주하고 있었다. 토한 후 정신을 차리고 편지를 계속 읽었다. 아버지는 내게 대한 사랑을 매 행마다 표현하고 있었다. 딸아, 네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 그녀는 좋은 엄마일 수 있지만 나도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길 바란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널 안아주는 상상을 해. 학교 교장과 이야기했어. 내 성적은 아주 좋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딸을 가졌는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할 수만 있다면.
대학에 입학했구나. 네가 선택한 학과가 정말 훌륭해. 미술사란 분야가 참 아름다워. 네가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네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이 마지막 문장을 읽자 어린 시절 기억이 생생해졌다. 아빠는 정말로 내 그림을 칭찬해 주셨다. 엄마는 항상 말도 안 돼. 실용적인 직업을 선택해라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지수의 상상력을 봐라 라고 하셨다. 그때는 그 칭찬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그 칭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들은 특히 가슴 아팠다. 지수야, 만약 언젠가 이 편지들을 읽는다면 꼭 알아주길 바란다. 나는 매일 너를 그리워했다. 네 엄마는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하려 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멀리서라도 나는 항상 너를 지켜주었고 항상 사랑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 네가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네 엄마가 아마도 내 대해 나쁜 말들을 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 공주야.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거짓된 세상 속에서 15년을 보냈다. 아버지에게 품었던 증오가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짜 괴물은 나를 사랑하는 다정한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나를 조종하던 어머니였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장례식 후 남은 약들을 살펴보았다. 심장병 약들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 그 약들을 왜 복용했을까?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 이 약들은 잘못된 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매우 분명한 결심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독살해 죽인 것이다. 나도 그녀에게 똑같은 일을 할 권리가 있었다. 사법 시스템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산이었다. 어머니가 사용한 독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 중 하나에 어머니가 업무 관계가 있던 수상한 의사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노쇠한 은퇴 의사였고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너 지수구나. 혜진의 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의사는 곧바로 자백했다. 엄마가 그에게 뇌물을 줬고 아빠를 죽일 약을 구해줬다고 말했다. 정말 후회돼요. 라고 했다. 하지만 혜진이 나도 협박했어. 그 의사에게서 아빠를 죽인 것과 똑같은 독을 구하는 건 아주 쉬웠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노인은 나를 돕는 것을 일종의 속죄로 여겼다. 엄마 장례식 일주일 후 나는 엄마 무덤을 찾았다. 내가 가져간 꽃과 독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 묘비 앞에 서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왜 엄마? 나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아빠를 내게서 앗아갔어?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어?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다. 잘못되고 병들고 아픈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사랑이었다. 나를 잃을까 두려워한 마음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날 나는 독을 사용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며 다른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는 이미 죽어 있었다. 내 복수는 다를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네가 그를 죽인 거지. 그리고 15년 동안 나를 속여왔어. 그 후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차를 우려냈다. 그 안에 아버지를 죽인 것과 똑같은 독을 넣고 마셨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죽지 않았다. 그 독을 아버지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아주 적은 양으로 먹었기 때문이다. 단지 아프고 싶었을 뿐이다.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느끼고 싶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그를 죽인 거였다.
내 복수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첫 번째 일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것이었다. 수년간 그곳이 어딘지 몰랐다. 어머니는 그에 관한 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됐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 묘지에 묻혀 계셨다. 묘비는 매우 소박했다. 위에 이름과 생물년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싱싱한 꽃들이 놓여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찾아오는 모양이었다.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았을 때 15년 동안 쌓인 모든 그리움과 후회가 눈물로 터져 나왔다. 아버지, 내가 말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절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어머니의 거짓말을 믿고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이 내 머리를 쓰다듬고 햇살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했다. 평온함, 수년 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경험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당신과 함께해요. 아마 그곳에서 진정한 마주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분과 화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묘지에서 떠나려던 순간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돌아서 보니 늙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다가와 물었다. 너 지수 맞지? 그녀는 아버지의 누이였다. 내 고모였다. 수년간 나를 찾아다녔지만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막아왔다고 했다. 네 아빠가 널 정말 사랑했어. 라고 그녀가 말했다. 매일 너 얘기를 했지. 네 사진이 항상 그의 주머니에 있었어. 그 말에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엄마가 남긴 집의 모든 물건을 샅샅이 뒤졌다. 구석구석마다 아빠의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다. 엄마가 그걸 숨겨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낡은 셔츠, 향수, 심지어 나를 위해 사셨지만 한 번도 주지 못하신 선물들.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잃어버린 세월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복잡합니다.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내 어머니였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매우 화가 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게서 빼앗아 갔으니까요. 치료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 복잡한 감정을 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치료 세션에서 어머니의 행동이 집착적인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한 마음이 그녀를 병든 영혼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아버지의 형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청년 시절, 입양 이야기 등을 들려줬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되면서 내 안에 공허함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로부터 알게 된 다른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은 어머니와의 결혼을 매우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서 지나치게 소유욕이 강한 성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옳은 일을 하겠다며 결혼하셨습니다. 네 아빠는 널 정말 원했어 라고 이모가 말했습니다. 네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이제 내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 라고 말했대. 이 이야기들은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공허함을 채워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인가? 치료 세계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집착적인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봐 매우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네 어머니는 널 매우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했어. 라고 말했다. 엄마의 물건을 뒤지다가 비밀 일기를 발견했다. 이 일기는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수가 오늘 아빠에 대해 질문을 했다. 가슴이 조여왔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떠날까? 안 된다.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는 내 전부야. 지수의 아빠가 오늘도 그를 보려고 했다. 학교 끝나고 기다리고 있다. 이건 절대 안 돼.
지수는 오직 내 것뿐이야. 선생님이 약이 준비됐다고 하셨어. 내일 이 일을 끝낼 거야. 지수는 이제 오직 나와만 살 거야. 다른 누구도 필요비 없어. 이 글귀들을 읽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병든 심리를 가지고 계셨는지 깨달았다.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집착적이고 통제적이며 건강하지 않았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가 후회하는 듯한 흔적이 있었다. 지수가 이제 다 컸어.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해. 아마도 그에게 아빠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준비가 된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마지막 몇 년 동안 진실을 말하려고 생각하셨던 거군요.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셨어요.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나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